세상의 궁금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네,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간만에 우리 탁수다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자기소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발레직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태형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셋이 이 카메라 앞에 앉은 이유는 바로 2025년 첫 여행을 여러분께 공지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너무 좋아. 네, 너무 오랜만이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태형 PD 자꾸 팔이 잘리니까 안쪽으로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쪽으로 팔 뻗지 마. 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 공식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거 말고 우리 여행수다의 탁수다의 2025년 첫 여행은 뭘로 할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발표해 주시죠. 어떤 여행입니까? 네, 이 2025년 5월 1일부터 이제 빨간 날이 막 미친 듯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뭐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작년에도 2024년에도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이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이 게스트들하고 어디를 가야 될까? 너무 먼 데는 멀어서 안 되고 또 가까운 데는 좀 많이 해서 안 되고. 네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5월 1일 날 내가 놀러 갈 때를 찾다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왕 가는 거면 네. 분명히 이 긴 연휴에 네. 할 일 없고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서 어디 긁을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발리지기님과 같은 사람을 찾은 거죠. 그렇죠. 지금. 나랑 같이 놀러 갈 사람. 그러고 네. 보니까 우리 탁재영 PD가 생각이 났고 네네. 그다음에 김태형이 생각이 나서 야 그럴 거면 다 같이 가자. 너무 그래서 좋아요. 바로 제가 그날 밤에 전화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알프스로 갑니다. 알프스. 네? 알프스면 네. 저 굉장히 가까운 알프스와 아주 굉장히 가까운. 먼 알프스가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요? 아까 영남 처음에 알프스와 거기보다 조금 더 멀죠. 거기보다는 조금 더 멉니다. 아니면 스위스 알프스인데. 아까 미리 서두에 얘기했듯이 네. 멀면 멀어서 못 간다. 스위스 못 간다. 네네. 스위스 아무나 가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네. 요즘 뭐 유럽 다 한 번씩은 가지만 가까운 곳에 알프스가 있습니다. 가차운 알프스. 네, 가차운. 가차운 알프스. 근데 밀양 얼음골은 아니다. 밀양 얼음골은 아니다. 네, 어디입니까? 네, 알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네네. 도야마의 도야마. 네. 일본. 일본 네. 도야마의 알펜 루트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네. 도야마가 일본 그 나고야 근처인가요? 나고야 반대쪽이죠. 나고야 완전 위쪽이죠. 나고야 지도상으로 위쪽이요? 봤을 때. 그러니까 세 개의 지금 4개 알프스가 있는데 네. 스위스 알프스, 그렇죠. 그리고 밀양 그러니까 얼음골, 영남 알프스, 영남 알프스. 그다음에 뉴질랜드 남섬의 이제 네. 서던 알프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북알프스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탁수다와 함께하면은 네. 세 개의 알프스는 분명히 간다. 맞다. 간다. 그러니까 일단 뉴질랜드 남섬의 그 서던 알프스는 작년에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밀양 얼음골은 언제든지 가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한번 여름에 한번 가시죠. 네, 그리고 북알프스 일단 요거 하고 일본의 나면 북알프스. 내년에 스위스 알프스 한번 그러고 나면 도전하는 이제, 걸로. 네네. 그렇게 이 하면 되죠. 4대 알프스 그랜드 그렇죠. 슬램. 그랜드 슬램. 네. 서티피케이트 네.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간 사람들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너무 어쨌든 좋아요. 네. 일본의 북알프스에 있는 알펜 루트를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펜 네네네. 루트. 저도 사실 알펜 루트를 2023년에 처음 가봤는데 이 사실 알펜 루트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막 찾다 보면 일본에 정말 막 눈 많이 내리는데 되게 일본스럽지만 일본 같지 않은 그 이상한 초가 마을 같은데 이렇게 소복히 눈 내리는 네네. 그 유명한 사진과 그 다음에 그 눈벽 사이에 버스가 서 있는 네.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사진들을 한 번쯤은 일본 검색하다 보면 봤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홋카이도인 줄 알았어요. 홋카이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저도 가보기 전에는 일본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해도 이게 나고야 위쪽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걸 우연찮게 2023년도에 요거죠 바로. 네네네. 이거를 갔었는데 네. 정말 일본에 가까운 곳에 이 알프스가 있었구나. 이거를 길을 쓰고 스위스까지 물론 뭐 스위스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사진을 보면은 좀 압도적입니다. 지금 버스가 서 있는데 그렇죠. 그 옆으로 지금 눈 벽이 이게 네. 버스의 한 3-4배 정도 되는 거니까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라고 하는데 10층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르겠지. 뭐 그치, 그치. 강설량에 따라 다를 텐데 맞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저기가 지금 그냥 고속도로 양 옆에 지금 눈이 쌓인 게 저 정도고 고속도로만 지금 눈을 싹 치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산 꼭대기죠. 예, 예. 산 꼭대기에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저기가 일본의 이제 그 다테야마라고 하죠. 다테산. 다테산. 네. 네. 여기가 한겨울에 눈이 내리면 8m에서 최소 최대 20m까지. 약간 발음이 약간 경상도 발음. 8m에서 8m에서 20m 정도. 네네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15일까지는 아예 입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어떤 수단으로도 저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월 15일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봄이 와서 이제 여름에 다가가는 그런 날씨 안에서 저런 빙벽을 볼 수 있는 눈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한국에서가 네. 아니죠. 한국에는 한국에서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라 그랬어요. 잘못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네.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한국 근처에서 자꾸 그 저기 영남 알프스 냄새가 나 지금. 영남 알프스 분명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부산에 살아서 사실 네, 네. 제 꿈이 영남 알프스 한번 가보는 거였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아니 저거 지금 사진 보면 저기도 행보관이 있나요? 어떻게 저렇게 칼각을 잡아놨지? 이 주임원사님이 지금 예. 그렇게 쓰는 거 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넉갈에 막 군기가 빠졌어요. 가져와봐. 이러면서 정말 이제. 진짜 벽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와. 작업한 거죠. 제대로 작업했는데요. 네, 여튼 그래서 알펜 루트 탐험 요게 네. 이제 언제 출발합니까? 5월 황금연휴 시작이 네네. 또 우리 다 근로자들 많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네. 노동자들이 네네네. 많기 때문에 5월 1일. 네네네. 네, 왜냐하면 5월 1일부터 6일까지 원래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7일 날 이제 출근이니까 6일 날 들어오면 좀 우울할 것 같아서 5일 날 배려해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월 가장 1, 핫할 2, 3, 때입니다. 4, 5, 4박 5일. 맞습니다. 4박 5일. 네. 네. 네, 그래서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가격은 시원하게 네. 189만 원. 189. 네. 여기에 항공료는 불포함. 불포함. 네. 네. 그 항공료는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항공 지금 현재 아마 들어가 보시면 네. 항공이 저희가 지금 추천으로 드린 게 두 스케줄이 있거든요. 네네. 들어가 그래서 보시면이라는 건 이제 제가 링크를 그렇죠. 링크 빨리 건네서. 달아놓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두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네. 지금 40만 원대 중반부터 네. 구하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 해서 뭐 200만 원대 중초반 뭐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중반 안 넘어갑니다. 네. 200만 원대 중반. 네, 물론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를 타시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 게스트 초이스니까 아, 원하시는 네네. 항공으로 네. 두 편이 스케줄이 비슷해서 네네네. 원하시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게스트의 초이스다. 네, 그렇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게스트 초이스. 자, 그래서 지금 추천 항공이 진에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가 있고 그래서 네. 둘 다 스케줄은 비슷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5월 네. 1일 진에어는 07시 30분 인천 출발, 아시아나는 08시 10분 인천 출발해 가지고 나고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네네네. 나고야에 이제 9시 30분 또는 10시 5분에 네. 도착을 해서 이 지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나고야가 일종의 이제 시장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펜 네네네. 루트의 시장 마을. 맞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 알았어요. 나고야로 해서 그 알펜 루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원래 이제 도야마 네. 쪽에서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알펜 루트를 간다 그러면 네. 거의 도야마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도야마가 직항이 없는 상태이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단순히 알펜 루트만 보겠다 이 컨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 또 아시는 많은 걸 분들도 봐야죠. 알겠지만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부산에서 이제 한양 올 때 그 네. 뭐 이렇게 부산에서 생선 같은 거 나면 또 서울에 진상하러 다 오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생선을 지고 가면 다 썩지 않을까요? 생선 이를테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를테면 소금에 절였다 치고, 그렇죠. 네, 소금에 소금에 절였다 치고, 네. 뭔가 그 교역로가 있죠. 네네네. 실크로드처럼.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에도 시대 때부터 가장 유명한 교역로가 네. 있습니다. 이게 딱 하필이면 그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알펜 루트에 여기가 이제 히다 산맥이거든요. 히다 산맥의 양옆으로 이 교역로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그 그쵸. 산맥을 넘다가 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맞습니다. 희다. 네네. 희다. 아, 엄청이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왔더니 힘듭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젊은 분들 많고 이런 데서 조금 활동하다 왔더니 갑자기 급히 피곤해지네요. 아주. 아까 전에 형이 했던 거 내가 알려줘? 자, 그래서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곳들은 어디가 다르냐? 네. 이제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면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네. 지금 기소 후쿠시마라고 네네네.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사실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오사카의 교토에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 그 아름다움이 많이 퇴색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인스타그램 사진과 그쵸, 실제로 그쵸. 가서 보면은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 사진은 맞습니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많은 저런 건물들이 뭐 청수산 밑에 있는 그 거리라든지 보면 전부 그 관광객을 위한 뭐 기념품 가게로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 찍으러 그렇죠. 가는 근데 이쪽은 사실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네. 대중교통이나 이런 네. 것들로.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예전에 그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19세기 정도의 네, 일본의 뭐죠 근대 이전의 그런 그렇죠. 모습을 아주 잘 맞습니다. 간직하고 있고 네네네. 굉장히 고즈넉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는 네. 쪽이 그 3,000m급 2,000m, 3,000m급의 면봉들이 굉장히 많은 히다 산맥이 왼쪽으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알펜루트의 오른쪽이 왜 이렇게 그 뭐 눈이 많이 오고 이런 산맥이 있냐 그러면 이 옆에 우리 예전에 들어봤던 나가노 동계올림픽 했던 나가노 네. 있죠. 네, 네. 그 나가노가 바로 히다 산맥 오른편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코스가 네네네. 그 가운데 그 히다 산맥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삥 도는 코스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길 자체가 아름답고 길 중간 중간에 방금 이 사진에서 보셨던 그 역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봄을 느끼면서 네. 그 계곡과 계곡 사이에 봄을 느끼면서 그런 이제 아름다운 자연의 힐링을 하면서 중간 중간 저렇게 역참이라든지 저런 예전의 마을을 보면서 네. 이제 그런 것들 느끼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죠. 네, 일단 계곡 이름이 네. 마음에 듭니다. 막 기소계곡. 기소계곡. 요새 기소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계곡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네. 불기소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기소. 기소계곡. 구속 기소 좋은데. 그렇습니다. 네, 구속 기소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여행 시작하자마자 아주 멋진 성이 나오네요. 네. 네. 마츠모토 성. 네. 네. 요 마츠모토 성이 네네. 그러니까 도야마현과 그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도야마현, 기후현, 그다음에 나가노현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이렇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지금 마츠모토 성은 나가노에 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이제 산을 바로 올라가기 바로 그 밑에 있는 시죠, 마츠모토시. 거기에 있는 성이 마츠모토 성으로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성이라고 해요. 마츠모토 성이요? 그렇죠. 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일본의 오사카 성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컬러풀하지는 않죠. 약간 색깔이 조금 흑백 같은 느낌인데 이번에 우리가 가는 여행은 저 성의 흑백 같은 느낌처럼 타임머신의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좀 까다로운 게 뭔가 이렇게 좀 단 디저트를 먹으면서 안 달아서 좋네. 안 달아서 좋네. 그렇죠. 이렇게 젓갈 먹으면서 안 짜서 좋네. 그런 관광지 가가지고 관광지 안쓰러워서 좋아.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집밥 먹으면서는 와 사온 거 같아 이러고 사온 거 먹으면서는 와 집밥 같아 이러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우리의 그런 취향을 완벽하게 좀 이렇게 만족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5월 1일부터 5일이면 사실 그 긴 시간 동안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디 갈까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때 가봐야 사람의 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그 일본 가수다를 쭉 보면은 대체로 좀 변두리였어. 그 도쿄 가수다 빼고는. 아니 왜냐면 사실 뭐 그게 볼 게 있으니까. 근데 변두리 중에서 가장 좀
본격인 것 같아. 여기가 본격이지만 본격 네네네. 변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매력적이고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 변두리 정서가 있어가지고 변두리 저도요. 되게 좋아하고 너무 사람 붐비는 건 싫은데 나만의 보물 발견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중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좀 발견했던 그런 나만의 보물 중에서도 굉장히 본격이다. 아 저기가 네. 마스모토가 일본에서도 와사비로 가장 최고의 와사비를 생산하는 네네네. 지역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요. 네네. 그 사실 저기 지금 가면 와사비 농장이 아주 큰 데가 있거든요. 마스모토에. 네. 그래서 와사비를 거기 가면 이제 와사비로 만든 모든 음식과 와사비 농장에서 직접 와사비를 따는 와사비 따기 체험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참 없어서 아쉽긴 네. 합니다만 먹어볼 수 있겠죠. 네. 그 아침에 다 생와사비.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네. 먹고 있는 그 와사비는 진짜 와사비가 거의 없어요. 겨자입니다, 그러니까 겨자. 튜브에 들어간 건 100% 튜브에서 이렇게 와사비는 짜서 아니죠. 먹는 거는 그럼요. 그 와사비 함량 얼마 안 되고 진짜는 그 뿌리처럼 생긴 거를 맞아요. 상어 가죽 강판에다가 싹 갈아가지고 맞아요. 그거 모았어. 진짜 정말 그거 맛있잖아요. 맨밥에 맨밥 흰밥 니는 그렇게 먹나? 인간에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니 좀 무리수 드는 거. 뭔가 이상한데. 중요한 거는 니 그리 하는지 아는데 본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여행의 특징이 뭡니까? 네. 정해진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정하고 큰 틀만 정하죠.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여행 아닙니까? 그럼요. 사람들이 아침에 다 같이 음. 와사비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 와사비 흰밥에. 확실한 것은 네네네. 우리가 사는 일본에 여행 가서 사는 마트나 돈키호테에서 사는 거기 일본어로 한자로 생 적혀 있고 와사비 적혀 있는 거 그 와사비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네네. 진짜 와사비는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네네네. 이제는 내가 진짜 와사비를 먹어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긴 하는데. 자 이번 여행 네. 오시면은 우리 발리지기 한동엽이 생와사비. 맨밥에 생와사비 올려서 먹는 모습 보실 수가 아니 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에 보면 나와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점 이 알펜 루트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교통수단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죠. 이게 그 알펜 루트는 개인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거나 네. 개인이 뭐 대중교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네. 딱 입구에서 티켓을 끊어요. 음. 티켓이 좀 싸지는 않습니다. 거의 나가노 저기 보시면은 오기자와라는 곳이 있는데 오기자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기자와까지만 차를 가져가고 거기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그 반대편인 다테야마역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펜 루트의 그 교통로, 그러니까 찻길, 메인 찻길은 그 히다 산맥을 삥 둘러서 있고 아, 히다 그쵸. 산맥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교통수단들은 뭐 지방 철도도 있고 뭐 케이블카도 있고 뭐 고원 버스, 트롤리, 로프웨이, 뭐 케이블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거는 네. 그러니까 저 일본에서 저 산맥을 네. 정확하게 뛰어넘기 위해서 이 산맥을 보러 온 사람들만을 위한 저런 이동 수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권에 네. 저기에 있는 모든 교통 수단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입장권 한 장 사면은 그렇죠. 대신 입장권이 10만 원에 네네. 근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입장권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4월 15일 날 열리기 때문에 네. 늦으면 좋은 시간대에 티켓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픈하면은 저것도 광클이군요. 네, 그렇죠. 네네네.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왼쪽에 보면 다테야마역이 있고 네. 제일 오른쪽에는 오기사와역이 있는 네네네. 거죠. 네. 그러면 다테야마역에서 출발해서 오기사와까지 갈 수도 있고 네. 편도 네. 반대로 오기자와까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다테야마역을 오면 이제 이게 왕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반대로 이제 오기자와역에서 출발하면 다테야마에서 내려서 일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오기자와로 와야 되는 네. 왕복. 네. 근데 이게 이제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면 네. 보통은 오기자와역에서 렌트카를 세워놨어요. 다테야마역까지 갔어 원웨이로 돈을 내고 왕복은 원웨이 요금의 거의 2배 정도 되겠죠. 근데 왔던 데를 다시 5시간 6시간 돌아가야 내 차가 있어. 이게 여행이 꼬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기자와역에서 차를 드롭을 해서
다테야마까지 간다. 그럼 다테야마가 오기자와는 나가노인데 다테야마는 도야마란 말이에요. 네. 저 산맥을 넘음으로써 하나의 현을 그대로 뛰어넘어 버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여행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야마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차를 이용하긴 하되 그 차를 어쨌든 우리 그래도 이제 운영진들이 계속 그렇죠. 그 운행을 할 거니까 그 그렇죠. 차를 주차장에 대고 우리 그렇죠. 오시는 게스트들은 또 게스트 초이스, 그렇죠. 게스트 초이스에 의해서 게스트 이제 초이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런 다양한 교통수단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다. 맞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펜루트 여행을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특히 그 교통 덕후들, 맞아요. 뭐 철떡들, 그럼요. 네 이런 분들이 아주 열광하는 그런 여행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시중에는 없는 교통수단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걸 맞아요. 스위스에서 해봤거든요. 스위스 알프스. 진짜 찐 알프스. 알프스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고산 열차 뭐지 이런 것도 타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푸니쿨라 뭐지 이런 것도 타보고 케이블카도 타보고 그게 이제 스위스 패스라는 스위스를 여행하는 그런 하나의 티켓 안에 그게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알펜 루트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체험을 아시아에서 할 수가 있다. 타피디님 저기 몽블랑 몇 미터인지 알고 계세요? 몽블랑이 대략 뭐 한 4,000 좀 넘지 않습니까? 4,000. 네.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네네. 지금 4,000 한 800. 네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스위스의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네. 거기가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열차가 거의 한 2,700, 3,000 근접했던 것 같거든요. 네. 몽블랑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대기까지. 그렇죠? 네. 네. 지금 왜 아까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그 산 하나 있는 걸 그게 무슨 알프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테야마의 높이가 네. 3,015m예요. 네. 3015요? 네네. 네. 그렇죠. 한라산이 1950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저 교통수단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꼭대기가 무로도라는 곳인데 네. 그 무로도가 거의 3,000m에 육박합니다. 오.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다테야마에서 제일 높은 곳인데 네. 아까 그 빙벽이 있는 곳이 네네. 무로도예요. 네네. 그 스노우 벽이 있는 곳이. 네네네. 거기가 거의 3,000m 육박합니다. 오. 그러니까 알프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를 여러 가지 교통 수단으로 트롤리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로프웨이라든지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방금 우리 타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교통 덕후들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또 네. 일본은 교통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도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무로도 역을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철도역. 그러면서 이제 2,450m. 굉장히 높네요, 진짜. 그래도 한라산보다 네, 높아요. 네. 한참 높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경험을 할 수가 네. 있는 거고요. 네네네. 여기 구로베 호수가 아주 웅장한데요. 네. 실제로 가보시면 더 굉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네, 네네네. 네. 아무래도 이 계곡이 깊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저수하고 있는 이 댐도 있고 그 호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 소양강 댐보다 한 50m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양쪽에 그 눈 벽이 쌓여 있는 길 이것도 네네네. 이 무로도역에 가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저거 이제 거네요. 눈의 계곡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케이블카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 빙벽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5월 달이지만 발이 푹푹 파질 정도의 눈밭, 그러니까 산맥이니까 이 눈을 아주 새하얀 눈들이 있는 곳들이 그러니까 트레킹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저기서 오기자와역에서 다테야마역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그냥 굉장히 스무스하게 건너온다 하더라도 5시간, 6시간이 걸리는 코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각 코스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노우 벽 한번 보고 온다 10분짜리 코스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즐길 만한 가치가 있고 실제로 갔다 오셨던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오기자와역에서의 얼굴과
다테야마역에서의 얼굴이 달라요. 맞아요. 다테야마역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 그냥 일본말 조금 하시는 분들은 스고이 바로 나오고 네. 경상도 분들도 와 장난 아니네 뭐 이런 아, 얘기 바로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네. 혼자 가기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기자와역에 차를 세우면 혼자 가면 꼭대기 무로도까지만 갔다가 다시 오기자와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차를 다테야마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다를 통해서만 네. 원웨이로 갈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네. 이것도 또 우리만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테야마역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6시간 정도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이제 산 정상에서 점심도 먹고 내려온다고 가정을 네네. 하면 이제 그쪽이 도야마현이에요. 네. 이제 그 도야마현에서 바로 왼쪽이 이시카와현이거든요. 그 이시카와현에 가면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가나자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나자와. 가나자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자와? 이름은 뭔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가나자와. 가나자와. 네.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사실 간 사람들이 많이 없죠. 가나자와. 일단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은 가나자와 이제 직항이 새로 생기기는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나자와는 이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하면은 일본의 예전의 모습을 많이 얘기했을 때 항상 교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자와야 말로 리틀 도쿄예요. 리틀 교토라는 거죠. 리틀 교토. 교토. 리틀 교토. 리틀 네네. 교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 가나자와 갔을 때. 가나자와가 그 유일하게 일본 전역에서도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 시대 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일종의 우리가 보통 교토를 경주에 많이 비교를 하죠. 네. 그 가나자와는 경주에 유명한 이렇게 이미 관광화된 경주 말고 관광지화되지 않은 경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일본의 3대 정원이라고 하는 겐로쿠엔이 여기 있어요. 겐로쿠엔. 네, 네네네. 겐로쿠엔. 네. 그리고 뭐 전통 시장이라든지 오미초 시장이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띄운 것처럼 그 벚꽃이 지금 이제 그때 만개를 해서 조금 지는 시기긴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 일본만의 그런 느낌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역참 쪽이 에도 시대라고 한다면 여기는 약간 쇼와에 가까운 거죠. 우리 그때 시국구 갔을 때도 네네네. 그때 정원 무슨 리스린. 리스린이죠, 리스린. 공원. 네. 그 일본 그 정원들이 네. 참 볼 가치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 갤로쿠엔이랑 리스린은 조금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리스린은 뭔가 나무나 뭔가 이런 거 나무 돌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거는 정말 정원을 정말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가꾼 느낌이에요. 호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정원으로 따지면 약간 분재들이 많은 아주 잘 관리된. 굉장히 관리된. 철저하게 관리된 그런 정원이 느낌을 확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책상 어지러져 있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물건 이렇게 삐뚤어 놓여 있는 거 싫어하고 뭔가 직각으로 놓여 있으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갔을 이제 때 강박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어쨌든 사진으로만 봐도 네.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네. 가서 되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런 곳은 그러니까 가나자와는 우리가 이제 다테야마 여기서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가나자와로 가서 가나자와도 사실 반나절 정도 보기에는 부족하겠죠. 많이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때는 우리의 여행의 또 특징이 뭡니까? 같이 다니지만 또 각자 팀 나눈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 네네네. 이제 이때쯤 되면 이틀 차면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이미 첫날에 대충 쇼부가 납니다. 저희가 저 밤에. 첫날 밤에 네. 이제 아. 보통 첫날 밤에 말 못하던 벙어리도 말이 트인다는 파티가 끝나고 나면 이미 다 그렇죠, 알펜루트까지 갔다 오면 친해질 수밖에 네네,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 룸메라든지 네. 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는 네. 또 어차피 저희가 있으니까 사실 저희도 탁 PD하고 저랑 김태형 PD하고 다 성향이 달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성향대로 저희가 다 이제 같이 케어해 드릴 테니까 저쪽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도 같이 왔으니까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여러 팀을 나눠서 어떤 팀은 저런 갤로코엔의 어떤 가나자와의 문화를 보고 싶다. 또는 가나자와 그리고 미술관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을 보고 싶다. 또는 오미초를 시장. 가서 김태형하고 같이 아우, 맛있는 거를 먹겠다. 김태형하고 일본의 시장이라든지 가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네. 오미초 시장 가서 되게 놀랐던 게 그 고등어 구이 봉초밥이 있어요. 정말 저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이런 게 있나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봉초밥 같이 먹었어요. 봉초밥이라고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파는 이제 김밥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봉초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길 가다가 그 시장 가가지고 김태형 PD랑 같이 그걸 하나를 샀는데 시장에서 파는 게 뭐 얼마나 맛있겠냐고 그냥 하나만 샀어. 그냥 맛만 보자 배고프니까 그 샀는데 이미 다 먹고 김태형은 저희 가서 줄 서서 다시 하나를 더 사갖고 남은 줄 오병이의 먹으려고. 기적을 또 만들어. 상상이 됩니다. 네, 네. 저 혼자 먹으려고 하나를 더 사와서 같이 먹었다. 네, 끝내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전혀 뭐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면 뭐 카이텐동을 먹거나 뭐 유명한 거를 먹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연치 않게 걸린 것이 저는 갑자기 기억이 확 났어요. 네. 오미초 시장의 그 그렇죠. 고등어 봉초밥.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하자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딱딱 정해져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 번씩 예전에 가수다 하다 보면 세부 일정표를 주세요라든지 이런 분들 사실 있으시거든요. 그게 요즘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제이라 그러죠. 제이. 이제 제이형.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타임 테이블이 다 만들어진. 근데 사실 제가 뭐 우리 다 여행을 사실 웬만큼 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이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는 안전한 가운데 뭔가 좀 안정적인 가운데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감정들이 그 여행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갓소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기획했던 얘기는 여행을 어떤 다 같이 단체로 딱딱 정해진 대로 가는 여행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가서 닥치는 대로 하는 여행, 큰 것만 정해놓고 그리고 또는 그럼 가서 닥치는 대로 하는 여행들은 사실 여러 명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혼자 갈 때나 뭐 친구 한 명 데리고 갈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여러 사람과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같이 다니는 여행 안에서도 개개인이 느껴야만 하는 그런 여행의 설레임을 같이 느낄 수 네. 있는 여행을 그게 만드는 게 갓소다의 어떨까? 장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획된 거고 네. 지금까지 그래도 단언컨대 저희는 갓수다를 갔다 와서 두 번 다시 안 간다라고 했던 고객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게스트들은 네. 네. 최고의 여행을 만들어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번은 한 해 건너뛰고 온 만큼 네.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네, 네. 이번에도 우리 여행만의 장점을 살려서 네. 가나자와도 그런 식으로 잘 준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나자와의 매력에 충분히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만드는 여행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네. 도와주시면 되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네. 가나자와가 밤에 괜찮은 이자카야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가지고 꼬치 같은 것도 되게 맛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먹었던 게 야마자키 위스키를 잔으로 또 팔더라고요. 아름답죠. 아. 네. 분위기 좋더라고요. 야키도리의 네. 야마자키. 그리고 되게 그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허름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모던하고 그 좋은 이자카야였어요. 네네.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3일차로 넘어갑니다. 네.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네. 되게 많이 간 것 같은데. 3일차가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시라카와고. 네. 요게 이제 기후현의 명소인데 요게 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일본 고전 영화 같은 거 좋아하는데 일본 산골마을 같은 거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굉장히 높고 맞죠.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는 쌓이니까. 지역이어가지고 네네네. 지붕의 각도가 이렇게 거의 예각에 가깝게 이렇게 아니면은 지붕이 무너져. 맞아요. 그래서 그런 초가집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가 가보시면 약간 분지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삥 옆에 있는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이제
마을인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 우리가 눈 많이 오는 지역에 가면 지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 삼각형이 실제로 가보면 매우 뾰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네. 저기 김태형 PD가 그때 같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때? 그냥 삼각형이 아니고요. 그 약간 스키장 가면 그 위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 정도의 높이로 아래가 안 보이는 네. 느낌? 그런 네. 느낌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약간 스위스 느낌이 있어요. 멀리서 진짜 보면. 이뻐요. 아 근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위스도 좀 이런 가옥들이 네, 많으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너와 집 이런 식으로 네. 그 약간 예각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저희가 가는 여러 가지 코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 곳일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유명해져서 사실은 정말 일본 사람들도 이때가 연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올 거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는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좀 사람 구경 사람을 많이 좀 붐빌 볼 수 수도 있는 네. 지역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꽤 커요. 그래서 다닐 때 그렇게 막 사람에 치인다라는 느낌은 없을 거니까. 그것도 아, 그렇고 그럼 뭐. 여기도 지금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관광지가 네네네. 아니라 여전히 관광지가 아니에요. 예, 앞에 이렇게 논도 있고 네네네. 밭도 있고. 네. 그 앞쪽에는 상점들이 좀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시는 분들이 네.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저의 전공 과목이 이제 아. 나오죠. 아, 그렇죠. 양조장 나옵니다.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네네네. 다카야마 시내 및 양조장 투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카야마가 그 다카야마는 지명이 꽤 많은데 네. 그냥 높은 대나무란 뜻 아닙니까? 그렇죠, 다카야마. 그렇죠. 네. 높은 산, 네네. 네. 높은 산, 높은 고산, 고산. 네, 고산. 고산이죠. 네네네. 네네네.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 양조장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루트로 보면 가나자와에서 이시카와 현에서 내려와서 기후현으로 들어왔죠. 그럼 시라카와고가 있고 시라카와고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40분 정도 가면 이 다카야마라는 곳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이 이제 굉장히 조금 큰 시라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컨텐츠에 비하면 그러니까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일단 컨텐츠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기가 처음에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이제 옛날 가옥 그 에도 시대 때 그런 모습들이 그냥 한 블럭 정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이고야. 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한 저런 블럭이 한 4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큰 돼요. 블럭으로. 큰 블럭으로. 메인 블럭만 4개고 근데 어느 한 블럭에 갔더니 이 양조장이 쭉 이렇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그런데 이 양조장들이 그래서 참 찾아봤더니 이 다카야마라는 곳이 사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우리 김태형 PD 그때 사케 한번 먹어봤죠. 저 그때 사케를 먹어봤는데 저는 사케 샘플러가 있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우리 그 맥주집 가면은 이제 따라주는 샘플러가 아니고 여기 가면은 잔을 하나 삽니다. 잔을 하나 사서 그 잔으로 그 양조장에 있는 이제 니온 슈드를 조금씩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먹어보고 그 맛있는 버트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진짜 이게 맛있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술을 샀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이제 이걸 갖고 와서 이제 욕관에서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갈 수는 없어 사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런 맛있는 술이면 면세점에서 팔거나 어딘가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전혀 안 팝니다. 근데 이거 네네네. 아시죠? 일본의 네네네. 특징. 온리 여기. 그러니까 다카야마에서 양조장에서 자기들이 바로 만들어서 파는 사케 중에서 상급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것들은 그냥 거기가 아니면 공항에서는 못 사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만의 물로 만든 그런 술들. 이게 또 저희 우리 탁재영 PD의 또 전공 분야 아니겠습니까? 또 이거? 가면 제가 네. 또 말이 많아지죠. 너희 그렇죠. 술 로드 해가지고 우리 술로도 말고 그렇죠. 니네 술로. 니네 술 니네 술로드 한번 밟으러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네네. 기대됩니다. 진짜.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일본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온천이 여기서 그렇죠. 나오는군요. 온센 메구리. 온천 매구리 이제 하는데 여기에 일본 3대 온천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기후연에 찾아보시면 이제 일본 3대 온천이 아리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갔던 군마현에 있는 구사츠. 네네네. 그리고 기후연에 있는 게로.
개구리인가요? 구사쯔도 너무 개구리. 좋았는데 이번 네. 개로 온천. 맞습니다. 네, 개구리 온천입니다. 개구리 진짜로? 온천. 네. 오. 여기 온천 마을이 음. 되게 오래된 온천 마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강이 흐르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강 주변으로 이렇게 욕관들이 있어서 네. 이제 온천 매구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네. 여기 온천의 특징은 물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온천마다 다 성질이 있거든요. 네. 물의 성질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온천들은 살균 효과에 좋은 온천이 있고 보통 유황천이 그래요. 네네. 그리고 어떤 온천들은 pH가 굉장히 높아서 이 피부 미용에 좋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의 몇몇 지역 미인천이라고 하는 데들이 네. 뭐 한국에서 많이 알리는 우레시노라든지 그렇군요. 이게 물이 딱 들어가면 이 살이 코팅된 것처럼 정말 네. 코팅된 이렇게 것처럼 물이 미끈미끈하다고 해야 되나요? 마치 어. 이 게로 온천은 그런 성질의 물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미인천이라고 온천은 부르죠. 빠지면은 여자아이가 되고 어떤 온천은 빠지면 팬더가 되고 뭐 그런 거 약빠빠, 없죠? 그런 온천 있으면 나좀 인천. 소개시켜주면 내가 한번 다음에 가는 걸로. 넷플릭스에 다시 올라왔던데. 람마 리메이크 된다고. 리메이크 다시 올라왔던데. 리마스터죠, 리마스터.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전에도 우리 이제 앞쪽에 있는 곳에서도 가능하면 사실 일본 가면 또 요 지금의 이 기후상 4월 달이면 사실 이제 5월 초면 온천하기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꼭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다가 그 앞쪽에 갔던 뭐 이시카와현이라든지 또는 나가노 쪽이라든지 저희가 온천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같이 이렇게 온천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 앞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네. 여기서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게로 온천 워낙 유명하고 일본의 3대 온천이니까 그런 온천도 한번 우리가 즐겨보자 이제 이런 뜻인 거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천에서 이제 가이세키 요리 먹으면서 그렇죠. 3일차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4일차에 우리가 나고야로 다시 오네요. 네, 네. 나고야로 옵니다. 다시. 네네. 근데 이제 나고야성 이게 또 일본의 3대 명성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나고야성이 누구의 본거지였더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니, 그거는- 오사카고 네, 하여간 나고야가 굉장히 그 웅장한 천수각을 자랑하는 네네.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고야성도 되게 정말 웅장하고 네. 정말 볼만합니다. 여기도. 네네네. 네네. 나고야성이 예전에 그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 예, 오다 노부 시대가 여기 머물렀었던 그런 성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날 쇼핑도 쇼핑. 할 수가 있겠군요. 뭐 쇼핑은 뭐 딴 데서도 하는데 우리가 뭐 쇼핑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래도 대도시니까 뭐 필요한 게 한국에 이제 들어가기 전날이니까 그래도 나는 사가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쇼핑도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흘 정도 이렇게 시골에서 지내다 보면은 그럼요. 또 도시에 오면 눈이 팽팽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저기 이 나고야를 여러 번 갔는데 맨날 저기 김태형 PD랑 우동 먹고 히츠마부시 먹는다고 못 가본 데가 되게 많아. 아니 그래서 그 나고야가 네. 그 히츠마부시, 히츠마부시. 히츠마부시 네, 네. 히츠마부시.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야, 그거는 네. 이게 장난 아니죠. 이게 네. 정말 도대체 히츠마부시란 무엇인가? 일단 네. 그 흔히 아는 운하동이랑은 또 다르고요. 이 바로 나오자마자 우리 네. 김태형 PD 말투가 네.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갑자기 저 사진을 보니까 네네네. 너무 배가 고파요. 네네네. 일단 히츠마부시는 네.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히츠마부시 집을 가면 네. 기본적으로 히츠마부시를 주고 네. 옆에 조그마한 이제 뭐 파 썬 거, 뭐 와사비, 뭐 김 뭐 이렇게 주고 장국도 하나 주고.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그릇에 그 나무 그릇에 들어 있는 일종의 장어 덮밥인데. 그렇죠. 완전 장어 덮밥이지. 근데 네. 먹는 방식이 첫 그 장어 덮밥을 네 등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먹어봐요. 그냥 오리지널 장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파랑 네. 와사비랑 김을 조금 넣어서 또 먹어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차즈케처럼 국물 같은 다시를 하나 또 줍니다. 그 2단계에서 국물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어보고 마지막은 네가 좋아하는 대로 먹어. 저 국물이 저기 그 장어 뼈로 우려낸 국물이죠. 뭐 그쵸. 뭐 장어 뼈로 우려낸 국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그 비법이니까 웬만하면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하나는 정말 네가 아까 먹었던 3단계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대로 한번 먹어 다시 한번 먹어라. 그런 약간 윤회의 사상이 있는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이제 맛은 돌아오는 거. 맛은 돌아오는 거죠. 제가 저 사진을 보니까 지금 김태형 PD가 히치마부시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저 호라이켄에서 저 이제 상을 딱 받고 저 영롱한 제가 그렇다고 뭐 처음 먹어보는 것도 아닌데 아 정말 약간 큐슈 쪽의 그 운하기하고는 또 좀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간장 소스의 맛이 좀 다르기도 하고. 장어가 거의 돼지족발에 가까운 그런 윤기를 띠고 있어요. 아 윤기 장난 이게 아니에요. 굽는 건데 이게 되게 겉바속촉의 기본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 장어 약간 구이의 거의 진리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비리지 않고 정말 먹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리지널로 한번 먹고 양념 그 파 양념 올려서 한번 먹고 오차즈깨로 한번 먹고 그쵸. 네가 제일 좋아했던 방법으로 한번 더 먹어. 그런 거죠. 아, 제가 좋습니다. 김태형 PD가 제가 이제 저기를 한번 저희가 갔었는데 저는 특으로 시켰습니다. 정말 특대로 시켰습니다. 근데 정말 한 사발로 나왔는데 대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지금 저기 2마리 정도 얹힌 거 아닙니까? 네. 김태형 PD는 저 2배를 먹었는데 정말 밥 한 톨까지 그냥 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쉬운 4일 일정이 끝나고 그 다음날 5일차는 그냥 바로 비행기 타러 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서 지금 잠깐 빠졌지만 도요타 산업기술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딱 그 명칭으로 봤을 때는 아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할 정도의 뭔가 뭐 딱히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가 저런 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자동차 전시장인가 이럴 수 있는데 저기가 그렇게 볼만하답니다. 토요타의 네.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네. 남자분들은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쇼핑은 또 남자분들이 그렇게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뭐 성별을 나누자는 건 아니지만 또 차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저랑 같이 네. 저 도요타 산업기술 기념관 가서 네. 차 사러 갑니까? 한번 아니요 그냥 저기 보는 거죠. 아, 네. 저 차를 팔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네. 가서 아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아, 정말 꽉 찬 일정입니다. 꽉 찬 일정. 완전히 꽉 채웠죠. 네. 아주 아리실한 아리실한. 그런 일정이고요. 네. 일정 다시 말씀드리면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4박 5일간 진행이 되고 가격은 현재 189만 원. 네, 맞습니다. 항공은 불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항공은 진에어 또는 아시아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공이야말로 뭐 일찍 예약하시면 일찍 예약하시는 만큼 빨리 안 하시면은 세이브가 아예 되겠죠. 좌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가 네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뜨거운 날이지만 네네. 일본도 이때가 골든 위크예요. 네. 사실 189만 원이란 금액이 네. 뭐 요즘은 이제 사실 일본도 엔화가 좀 떨어진 대신에 일본 물가가 물가 굉장히 많이 자체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물가 자체가. 네. 그래서 저 금액이 아주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 루트에 개별적으로 지금 다 체크를 해보셔도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까지 어느 호텔을 쓰든 뭘 하든 금액을 싸게 낮추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다 네.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들을 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심려를 기울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은 저희가 준비를 너무 저희도 뜨거운 날에서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싸게 하시라고 네. 한 거니까 네, 이 지금 네. 항공부터 준비를 하셔야 네. 됩니다. 일단 방송 네. 듣고 일단 항공부터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에어 5월 1일 07시 30분 인천 출발 나고야행 요거를 하시던가 아니면 아시아나 5월 1일 08시 10분 인천 출발 나고야 도착 요거를 예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요거 예약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빨리 만들어서 아직 그것도 안 만들었어요. 네, 그거 만들어서 요 팟캐스트 댓글창이나 아니면은 우리 유튜브 아래쪽에 설명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저희 단톡방에도 네네네. 올릴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아직 탁피디가 그 작업 안 한 모양이야. 이거 어디 가서 예약하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tack27 골뱅이 네이버닷컴 탱고 알파 찰리 킬로 27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거 하려고 하니까 되게 설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좀 외유로 하는 바람에 네네. 외유? 왜요? 뭐유? 그래서 사실 여행수다 그러고 보면 가수다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러고 보니까는 발리지기랑 함께 했던 게 한 번도 없었죠. 연초에도 없었나? 없었죠. 없었군요. 네네. 우리 그 전해 추석에 갔던 게 마지막이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싸우거나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워낙 친하기 때문에. 네, 가끔씩 근데, 카톡이 안 돼서 그렇지. 뭐 그렇게 전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네. 저도 이번에는 되게 사실 설레는 마음이 네. 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네. 친정에 돌아와서 네네네. 친정 식구들하고 여행 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거를 사실 어떤 뭔가 팔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놀러 갈 때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 5월 1일과 5월 5일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짜긴 해요. 워낙 뜨거운 날짜고 그런데 이때가 정말 우리 김태형 PD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탁배님 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게 있어서 네. 저희가 이 시기가 타이트한 시기라는 걸 알지만 밀어붙이게 된 계기이기도 네, 한데 네. 우리 김태형 PD님 저거 보고 어땠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긴 한데 왜 저렇게 찍었냐면 정말 말도 안 돼서 찍었습니다. 산 아래는 벚꽃이 피어 있는데 산 위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개의 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맞습니다. 비현실적인 경험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또 1+1 좋아하니까. 네. 너무 원 플러스 원이야. 근데 저게 실제로 사진도 사진인데 가서 봤을 때는 저 광활한 느낌과 그런 것들이 저도 저게 엄청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네. 특히 저 장소가 맞아요. 우리가 김태형 PD랑 이제 차로 가다가 그 밥을 어디서 먹지 뭐 그러다가 갑자기 양조장이 일본 사케집이 전문 사케집이 그 산장처럼 만들어진 사케집이 있더라고요. 사케나 하나 살까? 그래서 나가노현의 유명한 사케를 하나 사보려고 들어갔는데 차를 딱 댔더니 웬걸 저런 모습이 딱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그게 우리 갓수다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저런 식으로 생각지 않았지만 툭툭 우리한테 뭔가 던져주는 그런 여행에. 네. 그래서 이때로 잡았다는 거. 네. 저런 풍경 보게 되면 그때 삭개는 내가 살게. 자, 그만합시다. 오랜만에 왔더니 지금 그런 사케. 와 오랜만에 왔더니 지금 아니 근데 저기 사케 진짜 맛있어. 나가는 사케. 알았어. 자 둘이 오늘 친구라고 아주 그냥. 네. 특별 방송, 우리 알펜 루트 여행 2025년에 서막을 여는 황금 연휴 탁수다 알펜 루트 탐험. 요거 오늘 소식 전해드렸고요. 빨리 링크 만들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거 말씀드려야죠. 저희 이 시기도 시기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많은 분들하고 갈 수가 없어요. 정원. 정원 20명. 20명. 네, 선착순. 최대 20명. 네. 선착순 20명. 빨리 모이시는 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정말 또 재밌게 한번 진행해봤고요. 간만에 우리 김태형 PD, 발리지기 이렇게 모시니까 또 말 궁합도 잘 맞고 또 활력이 느껴지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 탁 PD님도 진짜 오랜만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태용이랑 우리 탁 PD랑 이렇게 세 명 같이 가는 것만 해도 되게 이 새해 2025년의 출발이 되게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우리도 한번 으쌰으쌰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일단 취할 것 같아요. 셋이 가면. 두 분도 어쨌든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는 그런 2025년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빨리 항공권부터 예약하세요. 빨리 항공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탁 PD 발리지기 김태형 PD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리고 알펜 루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